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사회생활이나 뭐 인간관계에서 대화할 때 말에 주도력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에 힘도 없고 제 말을 주장할 줄도 모르고 듣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남의 말에 잘 끌려가고, 그래서 항상 좀 의리되는 느낌이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드렸냐면, 저희가 보통은 어디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그 가게에 계신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돈을 써야 하는 곳에 계신 분들이 보통은 저희를 이제 대우해 주시려고 하고 서비스를 이렇게 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걸 갑, 을로 나누긴 좀 그렇지만, 저는 갑, 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나누자면 사실 손님이 갑인 경우가 많고 판매하는 쪽이 우선은 을인 경우가 좀 많아요, 대부분은. 근데 유독 우리가 돈을 쓰면서도 눈치 보고 우리가 을이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은행하고 병원이에요. 은행 중에서도 대출 창구. 참 거기만 가면요, 희한해요. 저도요, 거기만 가면은 이상하게 막 이렇게 은행까지 가기 전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갔다가 이렇게 번호표 뽑아요. 그리고 띵동 하고 거기 앞에 가잖아요. 대출 상담해 주시는 은행 직원분이 누군지도 몰라. 30대일 수도 있고 40대일 수도 있고 50대일 수도 있는데 연령을 떠나서 그렇게 어려워, 그 사람이. 뭔가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목소리도 뭐 어떤 상품 좀 이용해 보려고요, 이렇게 약간 안으로 먹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상대방 그 직원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안 하세요. 네, 그러시면은 지금 사업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자료 잠시만요, 조회 좀 해보고요. 신용 좀 잠시만요.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너무 활기차고 힘이 있어, 그분들은.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저희가 직접 왔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지만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금을 빌리고 기간에 따라서, 이율에 따라서 이자란 이름으로 꼬박꼬박 납입을 해야 되는 약속을 하러 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왠지 그게 될까? 안 될까? 한도가 얼만큼 나올까? 이율은 얼마나 될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제 뒤로 간다고요.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면은 보통 돈을 쓰죠, 보통은요. 무슨 혜택이 있는 분들 몇몇 분들 빼고는. 근데 사실 그것도 다른 데서 둘러둘러 보험사나 어디 국가에서 지원받거나 이렇게 다시 돌려받는 거지, 그때 당시는 우리가 병원에서도 돈을 쓰는 거라고요. 근데도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특히나 선생님 앞에 가면, 아이를 데리고 가든 내가 가든 이상하게 좀 막 눈치 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쓰면서도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말대로, 그분들 말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다고요. 돈을 쓰지만 그분들이 갑이라고요. 대출 창구, 의사 선생님. 왜 그분들 앞에서는 우리는 돈을 쓰면서도 약간 을의 위치가 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받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최종적으로는 내가 돈을 쓰고 갚아야 되고 병원비도 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급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내가 받는 혜택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을의 마인드가 세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자를 내실 거고 원금을 갚으실 거고 병원비를 내고 때로는 큰 돈을 내시겠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을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는 혜택이 지금 당장 많기 때문이에요. 돈을 쓰면서도. 그러니까 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보다 모를 때 그렇게 돼요. 모르면은 의리됩니다. 그게 그 분야의 지식이건 정보건 아니면 때론 좀 넓게 가자면 어떤 지혜로운 생각이건 입체적인 생각이건 생각의 깊이가 낮거나 생각의 깊이가 좁거나 아는 게 별로 없거나 정보가 별로 없을 때 그럴 때 보통 그 사람들 말에 다 동의해야 되겠죠. 의학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진단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가만히 보고 있죠. 이렇게 진단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우리 요즘엔 청진기 잘 안 하죠. 너무 옛날 비유인 것 같은데. 그리고 선생님 제가 어디가 좀 문제인가요? 하면 선생님 우리 보지도 않으셔. 뭔가 다 보고 아이고 운동을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 좀 했어도 왠지 안 한 것 같아 내가. 뭐 요새 잘 못했어요. 기름진 것도 자주 드시고 이게 혈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랑 전체적인 신진대사가 막 무슨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난 정확하게 몰라. 그러면서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왜냐? 나는 잘 모르니까. 저는 인간관계에서나 삶에 있어서도 말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좀 계속 내가 왜 자꾸 나는 어떤 대화를 하거나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주도력이 없고 뭔가 힘이 없는 것 같지? 그거는 이렇게 무슨 발성훈련이나 보이스 트레이닝의 발음훈련 뭐 그런 것들 훈련이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좀 약하거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친구 사이든 가족 관계든 어떤 관계든요. 내가 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고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돌려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갑이 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아무리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커도 난 자꾸 이 사람한테 받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혜택 좀 볼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을 세팅이 돼버려요. 계속 이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주는 쪽이 보통 갑이에요. 사는 쪽이 보통 갑이에요. 해주려고 하는 쪽이 보통 더 주도력이 있어요. 받으려고 하는 쪽이 보통은 힘이 없어요. 보통 을이에요. 자, 우리가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받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 뭔가 좀 이렇게 주어지는 걸 우리가 누릴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힘이 있다는 거죠.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 먼저 지갑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 좋잖아요. 그런 분들. 싫으세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가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뭔가 끌려가는 것 같고 이렇게 주도력이 없지? 그러면 너무 과하게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베풀려고 해보세요. 조금 더 먼저 쓰려고 해보세요. 받는 것도 열어놔야 되겠지만 너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난 이제 갑이 되기 위해서 무조건 쓸 거야. 누가 나 밥이나 살게. 사지 마. 내가 선물 좀 준비해서 주지 마. 나 갑처럼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주려고. 조금 더 나누려고. 그러면 건강한 갑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갑질하는 그냥 기분 나쁘게 비호감으로 무조건 그냥 질질 끌어당기는 그런 갑질, 부정적인 갑이 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주도력 있게 말하고 주도력 있게 표현하고 주도력 있는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본질적으로는 큰 목소리나 큰 액팅이나 이렇게 폼 잡는 것보다 어깨에 힘 딱 주고 폼 잡는 게 갑이 아니라 줄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갑의 기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알아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의 폭이 깊고 생각의 폭이 깊어야 말할 것들도 많고 그리고 단순히 말할 것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지겠죠. 갈등의 상황이건 대화의 상황이건 영업이건. 근데 내가 모르면 상대방 말이 대부분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상대방 말이 다 맞아서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 말이 다 맞는 거야. 그럼 나는 동의하려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반기를 제시하고 반문을 제시하려고 하더라도 내 경험치가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나의 의견이 있어야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알아본 바로는 내가 그때 경험한 거 생각해보면 이런 거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럴 때 내 목소리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당연히 들을 땐 들어야죠. 사람이 무조건 또 막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런 강의 듣고 또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면 아니야 내가 책에서 봤는데 그건 틀렸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포용할 땐 포용하고 들을 땐 들으면서 좀 내 생각을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 말도 좋지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다양한 옵션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직 급한 게 아니면 시일을 좀 가지고 이건 결정하자. 이랬을 때 건강한 갑이 되는 거고 주도력 있는 호흡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표정이나 시선, 목소리의 힘, 이런 하드웨어적인 외적인 발성 훈련이나 목소리 훈련, 표현 훈련이 더해지면 거기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굴 이기려고 아니면 내가 계속 대장 먹으려고 진짜 갑질을 하려고 목소리에 힘을 가지고 뭔가 주도력을 가지고 그런 거는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억울한 일이 좀 없어야 되고 내가 생각한 거 정도는 상대방한테 힘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상대방한테 끌려다니고 상대방 말만 맞다고 해서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으려면 그런 자신만의 건강한 호흡, 건강한 갑의 그런 중심을 딱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